정신과 의사가 22년간 파킨스병과 싸우며 깨달은 것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오늘은 신경정신과 김혜남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 외래교수 및 서울대 의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저자 김혜남 원장님은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로 바쁘던 어느 날 43세의 나이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베스트셀러 10권의 책도 썼는데요.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세상에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서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살아온 것뿐이라고. 그 사이 크고 작은 수술을 5차례 받으며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뿐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22년간 파킨스병과 싸우며 깨달은 것들. 나는 내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 거라고 생각했다. 의사는 70에서 80세가 되어도 의지가 있다면 환자를 면담하고 치료하는 일이 가능할 뿐더러 환자들이 스스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 치료를 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병이 내게 찾아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지도 벌써 22년. 나에게 파킨슨병은 불청객인데 어느새 사랑방을 딱 차지하고는 도통 갈 생각을 안 하는 손님이다. 게다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에 삼시세끼를 반드시 차려줘야 그나마 잠잠하고 안 그러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 하지만 까칠한 손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참 많다. 첫 번째,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파킨슨병에 걸리고 나서 나는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 몸이 집이고 내 머리가 이걸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착착 움직인 반면 지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집을 끌고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내 경우 오른쪽 다리가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서 그 다리를 끌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움직여 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튼튼한 왼쪽 다리에 힘을 줘서 움직이면 오른쪽 다리도 같이 따라갔다. 그때 새삼 깨달았다. 힘이 남아있는 강한 쪽을 더욱 강화시켜서 움직이면 약한 쪽이 따라가는데 약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이려고 하면 죽어도 안 움직인다. 즉 약한 부분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강한 부분인 장점에 집중해 그것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단점은 그냥 두고 그 시간의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뛰어난 장점이 단점을 커버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그 단점을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그래서 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들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하다. 본과 3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있었다. 아니, 단풍이 든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낙엽이 지는 늦가을이 되어 있을 줄이야. 공부하느라 도서관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때뿐 나는 또다시 바쁘게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휙휙 지나쳐갔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세상을 구석구석 바라보며 물방울같이 아주 사소한 것에도
세상에 이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 미처 몰랐었다. 예전에 그냥 푹 떠서 금붕어 밥을 줄 때는 몰랐는데 천천히 주면서 금붕어들을 보니 조그만 입을 오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막 잠든 아기의 입가에 머무는 미소도 아름답고 깜깜한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도 아름답고 내가 잠깐 잠든 사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설경도 아름답다.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소설 창가의 토토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파킨슨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면서도 그걸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스하고 위안이 되는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세 번째,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에 아파서 자지도 못한 채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 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상상하며 고통을 버텨냈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네.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크고 작은 수술을 5번 받았고 병은 악화되었다가 조금 나아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도 많이 아팠지만 몇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 덜 아픈 시간이 찾아왔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몰라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두기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이다. 네 번째, 겸손을 배우다. 언젠가부터 환자들이 나보고 그랬다. 달라졌다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결 편안해 보이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다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웃으며 말한다. 병이 제 스승이지요. 파킨슨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은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지금은 기다린다. 저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언젠가 저 사람도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예전 같으면 내 한계도 모른 채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그 한계를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실수도 쉽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건 내 실수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5번째, 유머의 힘은 역시 세다.
사람들이 나의 병에 대해 알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먼저 웃으며 그런다. 제가요, 옛날에는 가진 거라곤 돈하고 미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병하고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풀고 나를 대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 내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병자다 라며 늘 심각하고 우울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그런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값을 안 내요. 제가 계산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한 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나면 내 병이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 유머가 병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친 김에 내가 나에게 붙인 별명도 있다. 3-hour woman이다. 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은 괜찮아서 만든 별명인데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별명인 것 같다. 별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3-hour woman 납시오. 요즘은 3-hour woman이 아니라 2-hour woman이야. 그런데 역시 유머의 힘은 세다. 유머를 한 사람이나 유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잠시나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게 웃게 해준다. 그럼에도 나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병 때문에 많이 지친 날에는 암투병 중인 이혜인 수녀의 시 병상일기를 읊조리며 힘을 낸다. 오늘은 약을 안 먹기로 한다. 한 번쯤 안 먹으면 어때? 하고 포기했다가 혼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환자가 아니고 싶고 아무 약도 안 먹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해본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약을 안 먹고 사는 이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들이 정말로 부럽네. 그러나 이 한 번쯤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나를 용서하기로 한다. 저자가 투병하면서 배운 5가지 정리해봅니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가질 것, 조금 덜 힘든 때를 기다리는 희망을 가질 것,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으니 겸손할 것,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을 것. 나이를 먹어가는 게 서럽고 힘든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병약해집니다. 단순히 예전보다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진 정도라면 행운이겠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일진데 22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고도 강이며 책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신 저자의 삶을 보니 지금의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요 착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닌지라 어쩌면 삶은 사무치게 불공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오늘의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순간이 오게 될 때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 배운 지혜가 나와 구독자분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건강관리사 갱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